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분사의 ing와 pp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ing를 쓰고 언제는 pp를 쓰는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분사의 특징 파악하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페이지는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사라는 건 지난 시간에 동작을 나타내는 형용사, 즉 동사로 만든 형용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분사라는 건 크게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분사와 동사적 성질을 보유한 분사로 우리가 이분화시켜서 인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어 자체가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언어가 모든 단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동사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동사로 형용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사잖아요. 그래서 동사에 ing 붙거나 동사에 pp를 붙여서 이렇게 동사로 형용사를 만드는데 이 동사로 만든 형용사가 동사 쪽에 가깝게 이렇게 붙으면 동사적 성질이 남아 있는 거고요. 얘 자체가 아예 형용사 카테고리로 딱 붙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형용사 카테고리로 딱 바뀐 경우에는 그냥 한 단어 형용사로 사전에 표제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품사가 변화된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동사로 만든 형용사인 분사는 동사적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에 붙어서 아예 형용사로 바뀐 경우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알면 많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얘를 좀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분사는 이 교재에서는 시험에 잘 출제되는 애들을 좀 엮어서 예시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를 암기하는 게 좋다. 페이지 128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 분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감정 분사는 얘는 감정 동사에서 파생이 됐고요. 자, 감정 동사에서 파생돼서 뒤에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감정 동사 자체를 pp로 만드는데 얘가 동사적 성질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 자체가 아예 그냥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29페이지에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단어 자체가 형용사인 ing와 pp 얘네들은 사전을 찾으면 아예 단어 자체로 이렇게 표제어로 뜹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볼 때는 아 얘가 형용사로 아예 그냥 쓰이기도 하는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분사일 때 동사적 성질을 유지하기도 하지만 얘가 아예 그냥 형용사 카테고리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단어를 그냥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가하는의 의미를 가진 rising, growing, increasing 있고요. 지속적인, lasting, 선도적인, leading, 선도적인은 이래 우월한, 우세한이란 뜻도 있죠.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라고 얘기한다면 leading company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rewarding 보람 있는, devastating 시험 문제에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파괴력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devastating 이라는 동사로 쓰이면 뭐뭐를 파괴하다 인데요. 얘가 ing 붙어서 형용사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 파괴력이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ebilitate 역시 얘도 쇠약하게 만들다, somebody를 목적으로 취하는 일종의 감정 분사로 쓸 수 있는데 뭔가를 약하게 만드는 이란 뜻의 debilitating 이라는 형용사로 아예 쓰이기도 합니다. opposing, 대립되는, damaging 표시할까요? 해로운. 자, remaining 남아있는, striking 주목할 만한,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outstanding 뛰어난, demanding 힘든, engaging 매력 있는, missing 실종된이니까 왠지 해석을 하면 수동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missing 자체가 형용사로 실종된이라고 한국어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국어적 해석으로는 왠지 수동 같은데 능동으로 쓰이는 아이들은 100%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existing 기존의, promising 유망한, surrounding 주변에,
lacking in. 얘는 단어 자체를 외워주셨으면 좋겠는 게 lack이라는 동사는 원래 수동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acked in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be lacking in something 하게 되면 something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돼서요. 덩어리로 lacking in A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blazing, recurring 이거 시험제 나왔었어요. 되풀이되는 recur라는 동사는 원래 되풀이되다 이제 occur라는 동사가 발생하다인데 여기 recur 앞에 이렇게 re 어게인을 나타내는 re가 붙어서 되풀이되다 반복되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형용사형 분사로는 되풀이되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challenging 도전적인 어려운인데 얘는 우리가 동의어로 difficult, hard와 같이 묶어주시고요. 난이 형용사로 앞으로 이제 볼 건데 난이 형용사라는 건 어렵다 쉽다를 나타내는 easy, difficult가 여기에 속하고 이제 우리가 문장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convincing 얘는 좀 옆에다가 살짝쿵 적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3형식, 4형식 타동사로 쓰였던 convince 기억하시나요? 자, convince는 원래 somebody 다음에 뒤에 대절이 오거나 대주어 동사 아니면 somebody of ing 이렇게 온다고 배웠잖아요. 얘 수동태로 쓰면 somebody가 주어 자리로 나가니까 somebody be convinced 이렇게 하고 뒤에 of ing 오거나 대주어 동사 이렇게 오게 되면 자 주어가 확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확신하다라는 뜻은 sure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고 certain과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리에 이 convinced와 우리가 같이 외우면 좋은 게 it is convincing. It is convincing. 대주어 동사 이렇게 씁니다. 자, 이때는 it이 가주어가 되고요. 여기 있는 대절은 진주어가 됩니다. 이때는 확실한이라는 뜻으로 얘는 동의어로 여러분 sure가 올 수 없어요. sure는 이렇게 가주어 it을 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certain 분명한을 쓰거나 아니면 clear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convinced는 이렇게 사람과 함께 짝을 지어서 수동태에서 파생돼서 분사적 의미까지 형용사적 의미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convincing 자체는 그냥 형용사로 기억하셔서 사람을 주어로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PP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서 damaging을 봤죠. 얘랑 같이 엮어서 의미로 나오는 애가 바로 damaged입니다. 여러분 damaging 하게 되면 동의어로 harmful이 있어요. 해로움을 주는 이에요. harmful. 자, 그런데 여기 자리에 쓰인 damaged는 여러분 얘는 뭐랑 똑같냐면 injured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hurt 뭐 이런 뜻 있잖아요. wounded. 자, 그래서 우리가 손상된 헤어라고 얘기한다면 손상된 머릿결이라고 얘기한다면 damaged hair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한국어에선 데미지 하는데 damaged가 맞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louded, complicated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왜냐면 complicated는 confusing이랑 헷갈리기 쉬운데요. confusing은 감정 분사고요. complicated는 얘 자체로 형용사라 something을 수식합니다. 자, 그래서 얘랑 우리가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confusing입니다. 자, confusing은 감정 분사로 ing일 때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근데 복잡한이라는 의미지만 confusing은 좀 이제 헷갈리는 이란 뜻이고요. complicated는요, 해결하기 힘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결하기 힘든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renowned, 유명한이고요. noted 있고, well known 있고, celebrated, 유명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celebrated는 형용사일 때 유명한인데요. 얘가 동사적 성질을 가지게 되면 기념하는 이라는 표현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국경일로 기념하는 이라고 쓸 때는 celebrated가 또 다른 수동의 의미의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는 분사다. 여러 가지가 우리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렵죠. 자, impoverished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고요. 사실상 impoverished는 사람과 사물을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물을 나타낼 땐 빈약한이에요. 충분치 않은, 불충분한.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게 impoverished data예요. 자,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이고요. 이제 사람을 나타낼 땐 빈곤한 사람인데 poor이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부족한이라는 뜻으로 poor보다는 impoverished를 좀 이렇게 완곡어법으로 많이 쓰기도 하죠. sighted, 자 눈이 보이는 이고요. 여기에 on이 붙어서 unsighted, 앞을 볼 수 없는 한양대 기출문제에 출제됐던 형용사이고요. endangered, 그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그다음에 threatened가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sophisticated, 정교한이란 뜻이고요. disabled, 자 장애를 가진, 자 그리고 여기를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치사 to와 연결지는 여러 가지 형용사가 있잖아요. 관련된 했을 때 related 있고요. 또 누구 있어요? associated 있고요. 그 다음에 concerned with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수동태 파트에서 배웠던 거, 자 챙겨주시고요. detailed, 자세한, distinguished 하면 유명한, 이게 뛰어난이니까. 최근에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 애가 또 누가 있냐면 unmatched가 있습니다. unmatched는 여러분 unmatched by another, 다른 것과는 필적할 수 없는 이란 뜻으로 unmatched 다음에는 by가 만약에 온다면 이땐 수동태라기보다 이렇게 un이 붙을 땐 형용사거든요. 자, 이때는 여러분 뒤에 적이나 아니면 뭐 라이벌 이런 게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designated, 지정된, 그래서 지정석이라고 얘기할 때는 designated seat이라고 쓰겠죠. unfulfilled 하면 실현되지 않은 이란 뜻이고요. 그럼 on이 빠진 fulfilled는 충족된, 실현된 이란 뜻이 되겠죠. devoted, dedicated 같은 경우에 전치사 to랑 잘 어울리는 애로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wounded, 상처 입은, injured 같은 뜻으로 보시고 damaged와 같이 연결하셔도 됩니다. desired, 바랬던, 목표했던 이란 뜻이 되고요. 훌륭한 이란 뜻도 됩니다. undisturbed, 건드리지 않은 이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 disturbed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도 있고 감정 동사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일 때는 요렇게 something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고요. 얘가 감정 동사일 때는 요렇게 somebody를 수식하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unconcerned 하게 되면 걱정하지 않은, 염려하지 않은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페이지 125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감정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정분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동사를 아셔야 돼요. 같이 볼게요.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는 감정분사 PP가 있는데요. 감정분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 감정동사에서 파생이 됩니다. 자, 감정 동사에서 파생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여러분 동사적 성질이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동사적 성질이 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he, 자, failed. 그는 실패했다. his family.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그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disappointing, 실망시켰다. 그의 가족들을. 자, 이렇게 목적어가 뒤에 나온 경우에는 얘는 동사에서 파생된, 삼형식 타동사에서 파생된 동사의 그 성질을 그대로 보유하는 분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동사적 성질을 보유하는 분사가 돼요. 자, 그런데 얘 자체가 이제 형용사적 성질이 있다. His failure to the exam. 그 시험에 대한 그의 실패는 was very disappointing. 자, 이 자리에 있는 disappointing과 이 자리에 있는 disappointing을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자리에 웃는 건 동사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덩어리로 누구누구를 실망시켰다, somebody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disappointing은 앞에 his failure라는 주어가 있고 뒤에 disappointing이라는 주격보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형용사 기능을 해서요. 시험에 대한 그의 실패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감정 동사에서 파생된 감정 분사는 동사로 쓰일 때는 사람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자, 그리고 해석이 어떠한 감정이 들게 하다, 감정을 느끼게 하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PP는 사람의 감정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형용사로 쓰일 때 사물은 절대 PP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형식 동사를 기준으로 지금 주격보호자리 형용사로 쓰였죠. 그럼 주격보호자리 형용사가 수식하는 건
앞에 있는 주어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주어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독으로 형용사 기능을 합니다. 요까지 챙겨주세요. 자주 출제되는 감정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disappoint도 이 자리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구누구를 실망하게 만들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문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여기 있는 건 여러분 외워주셔야 합니다. The discussion tired attendees. 이때 tired가 동사 자리에 쓰여서 somebody attendees 참석자들을 피곤하게 만들었고요. It had been a long, tiring day. 매우 피곤한 날이었다 해서 이때 a day 수식하고 있고요. Attendees were tired. 사람들이 피곤함을 느꼈다. 이런 식으로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기능을 다 가지고 있고 사물은 PP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 이 정도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분사의 특징에서 단어 자체를 형용사로 알아야 되는 분사 중에 암기해야 되는 아이, 그리고 감정 분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그럼 이걸 제외하고 분사가 동사적 성질을 보유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다음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